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다소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3포인트, 0.02% 하락한 2177.30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0% 오른 714.2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일시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사상 최장 기간인 35일째 폐쇄됐던 연방정부 부처가 다음 달 15일까지 시한부 재가동에 들어갔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앞서 미국 뉴욕 시장 강세를 보여줬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도 상승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의 자산 축소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또 중국 증시가 중국이 2개월째 공업이익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인 점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살짝 아쉬웠는데요. 코스피 장 후반 들어서 기간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 FOMC 회의와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 심리로 시장이 잠시 숨고르게 들어갔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여러분들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나오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자신이 생각하는 히든 종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매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날 히든스탁 이벤트 게시판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양기비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코스피요. 이거는 하락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뭔가요?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겠죠.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시작해서 강한 상승을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음봉 마감 그리고 오늘의 약보합 마감에서는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 출발했어요. 뭐 미국 셧다운 이제 우려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은 나왔지만 결국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뭐 앞으로 우리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고위급 회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FOMC의 그 변수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눈치 보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의 기관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또 다음 주는 또 명절을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어느 정도 이 눈치 보기에서 수급 조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을 때 뭐 삼성전자 4만 원 회복 여부에 따라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고 그리고 2100포인트 부근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게 된다면 시장 상승 전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선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선물 시장에서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기관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서 수급 조절도 나올 것이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 나올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이번 주는 뭐 강하게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같이 하시면서 좀 관망 분위기 같이 이어가시면서 기관 수급들 먼저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4만 원 돌파 여부를 보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되게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4만 5천 원 올라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계속해서 어느 선까지 또 봐야 할까요? 일단은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금 화면 잠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 원이란 가격은 항상 그 지수를 보시면 지수와 그리고 이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는 별개가 아니에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를 끌어올려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보실 때는 삼성전자는 코스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코스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반도체 업종이 당연히 좋아지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는 살짝 이제 마감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마감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5,000원 가격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방송을 보시고 4만 원 회복 여부에 따라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현재 뭐 45,000원 부분이 아니라 47,000원, 48,000원대까지 추가적으로 상방 유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은 나름 선방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뭐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수는 올라갔는데 사실상 이제 조금 하락 종목이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최근에 2019년 들어와 가지고 외국인들이 2조 9천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삼성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만 하더라도 2조 4천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대형주만 쏠리고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상승하면서도 불구하고 좀 소외됨을 느끼거나 상승 탄력이 조금 비탄력적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메이저 수급이 그래도 중소형주에 조금 확산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난주까지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거의 거래소 대형주 위주만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 뭐 상대적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인데, 오늘장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중소형주까지 좀 이렇게 좀 사주는 모습이 나왔고,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이제 유통업종이라든지 내지는 제약업종을 지금 좀 매수를 좀 확대시켜 주면서, 더구나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또 이제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또 수급이 돌아오다 보니 역시 뭐 지수 자체를 좀 상승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는 차익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또 구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구정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앞두고 있어서 또 이 변화에 앞서가지고 또 차익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또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조급하게 매매하실 필요 없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은 그래도 코스닥이 745포인트까지는 조금 추가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최근에 너무 이제 과열 구간이라 지수가 이제 뭐 다이렉트로 올라가 주면은 너무나 고맙겠지만 다이렉트로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또 이제 수요일 30일에서 31일까지의 또 미중 협상에다가 추가적으로 FOMC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그 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양기위 전문가께서 우수 AMS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9.8% 상한가에 안착을 했거든요. 좋은 소식이 들린 건가요? 이제 선바뀜이 바뀌면 대장주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전에 수소 테마주로서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일단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잠깐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주가가 상승을 해줄 때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전기차 테마에서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앞으로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작년에는 이 테마군들이 강하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그 수소 테마주들이 정말 너도나도 막 급등을 하면서 정말 최대 막 200% 이상의 급등을 해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일단 우수 AMS는 이제 현대라든지 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70%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주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의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한 상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가급적이면 테마로서만 공략을 하시는
하시는 가장 좋을 것 같고 단기 공략으로는 가능해 보이는 거. 네, 단기 공략으로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내일장 같은 경우에서도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 부분에서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내일장 갭상승이 발생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가급적인 차익을 해주시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눌림 공략을 해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내일장 시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가를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실 특징주가 궁금한데요.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3.8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까 제가 곰곰이 봤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네요.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많이 샀습니다. 종목 진단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좀 수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2018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이 참 비운의 종목이라고 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2018년만 보더라도 굴삭기 시장, 전 세계 굴삭기 시장 자체가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면서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2월 달까지 1년 내내 주가가 하락을 했었던 종목이라 어떻게 보면 참 비운의 종목이다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해당 종목을 일단 특징주로 갖고 온 이유는 일단은 미국의 현재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이 공통적인 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이제 두 나라의 공통 이제 정책인데 그렇다면 역시 뭐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한다라면은 상대적으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런 뭐 건설기계 업종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부터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됐어야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워낙 시장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업종이 뭐 수혜를 보지 못했었던 격이고 아마 이번 주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의 류어 부총리가 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해가지고 미중 이제 무역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거기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 나온다라면 해당 종목이 이번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역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라면 역시 뭐 기관들의 뭐 집중적인 뭐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뭐 상대적으로 주가의 좀 탄력도는 적지만은 앞으로 좀 더 추세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N자형 형식의 추세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AS 도와주실 건데요. 제로투세븐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1월 24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8,7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음봉으로 2.1%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최고가를 찍었어요. 7,760원 찍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요. 기관이 하루 이틀 지금 며칠일까요? 6일째 빨간불 켜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종목 목표가까지 쭉쭉 갈까요? 네, 일단은 뭐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메이저 수급이 그렇게 따라주진 못하지만 저출산이란 부분은 역시 또 중국과 맞물려서 또 이제 다가오는 춘절에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여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상으로 좀 보시면은 일단은 뭐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앞전에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으나 일단은 뭐 역배열 상태에서 이제 정배열로 바뀌어갖고 정배열 상태에서 현재 장기 이평선 121선 구간대를 저항을 맞았으나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장기 이평선 121선을 또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앞전에 전고점까지는 좀 더 추가 상승세를 이어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앞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가 8,700원 전고점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전고점 구간까지 추가 상승 한번 더
더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제로투세븐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체크를 해볼게요. 토니모리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1월 23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15,000원인데 4거래일 만에 최고가 수익률 8.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아까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특징주 하실 때 뭐 중국 부양 정책, 경기 부양 정책도 말씀하셨고 춘절 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화장품주가 약간 중국이 좀 소비가 좋아지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토니모리도 해당이 될까요? 네, 일단 맞고요. 일단은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했을 때 단기간 안에만 공략을 하겠다라는 그 기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번째 목표가, 두 번째 목표가를 말씀을 드린 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14,000원, 그리고 두 번째는 15,000원대까지 2차 매수가를 지정해 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께 무료 방송에서 추천을 했죠. 일단은 이 종목을 관심주를 제시를 하고 나서 1차 목표가 충족하고 2차 목표가는 다소 아쉬운 시장의 탄력 속도 때문에 강하게 좀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강하게 받쳐줄 못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좀 아쉽지만 네. 일단은 이런 시기적인 부분을 좀 잘 공략을 하셔야 돼요. 뭐 다음 주에 뭐 춘절 기대감 때문에 2주 동안에 그 중국에서 뭐 연휴다라고 해서 그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일단 우리 시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급 조절도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에 좀 관망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혜권인 종목들이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중요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아직 정리를 못 하시거나 절반 매도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장 시초가 이상에서는 전량 매도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토니모리는 전량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에 AS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셔서요. 우측 상단에 공지사항 클릭해주세요. 2월 28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에서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에서 공개가 되고요. 당첨자는 다음날 사이트에서 발표됩니다.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이제 제약주가 다시 돌아온 건가요? 일단은 그 코스닥 시장이 가주려면 코스닥 지수가 잘 끌어올려주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탄력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아무래도 그 구성도가 너무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부터 제약바이오주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걸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보시고 있을 텐데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치매 그리고 제약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병원에 치매 치료제를 또 공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오늘 시약처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이제 2019년도에 뭐 제약바이오 산업들을 육성 정책을 좀 펼쳐주겠다.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이런 뭐 진단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심사 제도를 도입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빠르게 뭐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 빠르게 또 투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기업에서는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바로 두 번째 힌트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대형 제약사 R&D를 통한 제품 생산. 뭘까요?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소규모라서 대형 제약사라 손을 잡고 뭔가 일을 추진을 해야 되는 종목인가 봐요. 그렇죠. 일단은 이 회사가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대형 제약사라면은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한미약품 이런 네. 대형 제약사들이 이 기업과 함께 너네 이 약품을 조금 만들어 달라. 알겠습니다. 그럼 만들어 드릴게요. 이러면서 같이 연구개발하면서 그 약품을 또 병원에다가 전달한 이런 식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그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요. 연고가 내가 사용하는 연고가 있고 내가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라고 굉장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약국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을 법한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포인트는 치매 관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힌트까지 열렸는데요. 우라노스 전문가님, 제약주 중에서도 치매 관련 종목이고 그리고 대형 제약사랑 손을 잡고 있고 또 약국 가면은 쉽게 살 수 있는 연고, 약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종목일까요? 글쎄요, 뭐 치매 관련된 종목하면 떠오르는 게 사실 메디프론이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대장주 역할을 많이 하는데 두 번째 힌트가 이제 대형 제약사라는 게 이게 국내인지 지금 해외인지 솔직히 지금 와닿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메디프론을 한번 메디프론이 답이 아닐까라고 먼저 좀 제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기업 중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작년 2018년 7월 달쯤에 당시에 뭐 치매 치료제 신약에 대해서 뭐 결과 발표가 나오면서 당시에 이제 그야말로 뭐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에서도 이런 식으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당시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었고 실제로 메디프론의 주가를 이끌게 됐었던 게 이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지난 10월 달 당시부터 해서 최근에 나스닥 지수가 부진을 했는데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역시 이 바이오젠도 같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메디프론이라는 기업이 바이오젠의 주가를 좀 이제 후행을 한다라면 요게 바로 이제 좀 대장주 역할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양규비 전문가님. 그러면은 요 대형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예요, 아니면은 외국 제약사예요? 이제 앞으로 외국으로 또 뻗어 나갈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있는 회사겠죠? 아직까지는 네. 국내 제약사입니다. 그러면은 우라노스 전문가님 틀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뭐 네. 그러면 어떻게 세 번째 힌트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다시 추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뭐 세 번째 힌트를 들어보고 네. 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양기비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동안 제약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힘없이 쭉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드디어 힘을 받고 올라설 수 있는 그 구간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작년에는 정말 악몽 같은 맞아요. 나날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낙폭이 심했었던 업종들 종목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러한 순환매가 굉장히 좀 기대되는 지금 올해 상반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코스닥의 흐름이 예상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움직이겠죠. 일단은 제약바이오주들은 또 작년에 강한 힘을 받아주지 못했었고 그리고 임상이 끝나가는 올해에 또 제약바이오주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낙폭과대된 종목군 중에서 마이너스 60% 이상의 과대 낙폭된 종목입니다. 뭐 메디프론 같은 경우도 뭐 60% 이상의 과대 낙폭된 기업인데 이 종목 외에서도 또 치매 관련주라면은 이게 솔직히 몇 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문자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라노스 전문가님이 추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종목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몇 종목에서 한번 우리 추리를 해볼까요? 네. 방금 제가 60%라는 거를 네. 보고 계산을 해봤는데
메디프론하고 명문제약, 아이큐어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종목이 걸리네요. 딱 한 종목이 걸립니다. 화면상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이제 보통 이제 치매 치료라는 뭐 이슈가 붙을 때마다 테마주로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지금 보면은 11,400원 고점 대비해서 최저가 딱 60%가 딱 맞아 떨어지는 종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딱 맞아질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정답을 제가 바로 맞춘 것 같고 주가를 보니까 이제 월봉상 60선 하단을 딱 지지받은 다음에 요 이제 5일선 저항대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위아래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이 결국 이제 5일선에 대한 저항만 좀 소화가 된다라면 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월봉상 20월선까지 좀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라노스 전문가께서는 명문제약이다. 왜냐하면 딱 60%가 딱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양규희 전문가님, 명문제약 정답 맞습니까? 그럼 잠시 뒤에 공개도 되죠? 네네, 그럼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명문제약 오고 있고요. 명문제약, 시트리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아이큐어 아닌가요? 라고도 왔고요. 명문제약이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메디프론도 보이고요. 동성제약도 보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말처럼 명문제약이 정답일까요? 전문가님, 이 안에 정답자 눈에 띄셨나요? 네, 이렇게 틈새를 파고가니까 딱 한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분. 그러면 명문제약은 또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추리는 계속됩니다. 양기미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우리 특징주 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고 글로벌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중국 정부도 열심히 경기를 좀 살려야 되겠다라고 불을 지피고 있나 봐요. 네, 사실 지난 9월 달 당시에 제가 바로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당시에 시장이 좀 떨어질 것이다라고 미리 좀 경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부채가 또 많은 상황이고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신흥 국가들이 부채를 떠안고 있다 보니까 여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된다라면은 결국 이게 터질 수밖에 없는 문제라서 사실 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자꾸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부분을 틀어막고 어쨌든 간에 안고 가려면 각 나라 정부 정책이 받쳐줘야 되는데 마침 이번 달 말에 역시 30일부터 31일까지 류어 부총리가 워싱턴에 방문을 해서 미중 무역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이제 중국 정부의 부양 정책이라든지 뭐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내지는 뭐 중국 내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또 발표가 나온다라면 그 관련된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평점이 나왔으니까 감이 잡히는데요. 평점, 영화, 드라마 이런 거 같은 게 맞죠? 네, 뭐 영화나 뭐 드라마 뭐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뭐 평점이라는 게 네.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에 뭐 이렇게 또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 내에서
8.3이라는 높은 평점을 기록한 드라마를 제작한 회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드라마. 같습니다. 자, 이 8.3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좀 제시를 해드리겠는데 3년 전인가요?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당시 엄청난 빅히트를 치면서 정말 중국 대륙 자체를 뭐 들끓게 했습니다. 당시에 뭐 중국 남성들이 성형외과에 가서 김수현처럼 얼굴을 바꿔달라라고 했을 정도로 한참 또 붐이 일어났었고, 당시에 뭐 전지현 씨가 치킨을 뜯으면서 또 그 모습이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치맥이라는 트렌드가 또 생겼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별에서 온 그대도 평점이 8.3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뭐 이제 8.3이라는 게 비슷한 수치에 또 이 드라마 작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드라마라고 벌써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 관련돼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요? 별그대를 이겼다. 이거 아닐까요? 그 사막에서 막 이랬던 거 있잖아요. 태양의 후예. 그건 것처럼. 제가 갑자기 명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와인 마시면서 딱 그 장면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식만 하다 보니까 드라마를 정말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잘 안 봐서. 일단은 뭐 최근에 정말 핫한 드라마 중에는 뭐 당연히 스카이캐슬이 있을 텐데 스카이캐슬은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쪽으로는 안 됐으니까. 판권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이제 방영이 끝난 드라마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유행이 있는 미스터 선샤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일단은 CJ ENM 정도로 잠깐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CJ ENM 같은 경우는 뭐 예능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쪽 부분에서도 강하게 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중국 내에서도 뭐 내수 시장이라든지 한류 열풍도 또 부양을 또 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아까 전에 좀 보면서 이 황금 비율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이라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최근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또 설 명절이 또 다가오면은 또 가족끼리 또 그 영화를 많이 보는 가족 객수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또 흥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CJ ENM 그리고 CGV와 함께 보시면은 저는 어느 정도 비율적으로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두 종목을 한번 유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극한 직업 혹시 우라노스 전문가님 보셨어요? 네. 어떤가요? 괜찮나요?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갈비인가 치킨인가. 네, 그 영화 어제 봤습니다. 어제 봤고, 네, 거의 뭐 지금 관객 수가 300만 정도 네. 돌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설 기간 동안 해서 하면은 아마 1000만까지도 한번 좀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그에 따라가지고 지금 뭐 앞서 제시했던 CJ, CGV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잠깐 화면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은 일단은 뭐 그야말로 기술적인 흐름이 지금 이제서야 머리를 좀 들기 시작하는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전에 이제 박스권 구간대에서 지속적으로 좀 횡보가 하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또 따라오면서 머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또 추세적인 상승이 나온다라면 역시 관련 업황 자체를 여러분들이 당연히 심도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이 종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런 모습이 있으시네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힌트 보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오, 4.5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요? 아니면 중국에서요? 아니면 통틀어서? 통틀어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2017년 때는 적자였으나 2018년 때는 흑자로 턴어라운드는 됐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1년 동안에 지금 4분기 영업이익이 나와야겠지만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 정도로 예상치가 되고 있고 2019년의 영업이익은 그의 4.5배 이상 증가될 전망이라 2019년에 영업이익이 18% 이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시장 컨센서스 제시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뭐 실적이 따라준다라면 당연히 그만큼의 또 주가를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망을 하는 거는 뭐 과거의 드라마도 잘 됐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양계비 전문가님, 아까 그 말씀하셨던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추리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그래도 CJ E&M 정도의 앞으로의 영업이익 전망은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더 중요한 건 오늘 무료 방송 계시기 때문에 무료 방송에서 또 언급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CJ E&M 정도로 다시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고 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CJ E&M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여기에서도 뭐 배급사 네. 뭐 제작을 또 하고 있고 앞으로도 드라마 제작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도 영화를 굉장히 다방면을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서도 굉장히 좀 모멘텀도 그리고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 시장이 조금 더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의 주가 위치는 지금 현재 21만 4천 원이 아니라 추가적인 25만 원 이상 때까지는 좀 기대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수급 자체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이 종목의 시총 대비해서는 수급이 조금은 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주가를 기대를 해보신다라면 그리고 이 업종을 좀 기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CJ E&M 정도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E&M으로 계속해서 밀고 가십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확인해 보시죠. 초록배 맞고요. 두산 인프라 코어도 보이고요. 키키키키 하면서 우라노스님 웬일이세요? 라고 왔고요. 너무 멋있다고 CJ E&M입니다. 라고도 왔습니다. 제이 콘텐트리도 보이고요. 펜 엔터테인먼트도 보이네요. 자, 전문가님.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네? 저도 한번 드라마 명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네. 뭐 사실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고요. 일단은 뭐 정답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답자는 있는 것 같고 요새 또 이제 핫했던 뭐 컨텐츠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또 아시는 것 같은데 하지만 해당 종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제가 드려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 이 방송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제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뭐 모멘텀과 그리고 뭐 실적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좀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좀 참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전부 다 투자 전략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양기비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바로 공개해 주세요. 시트리가 정답이었습니다. 시트리 아까 문자 게시판에 진짜 딱 하나 온 것 같았는데요. 가격 전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시트리는 뭐 무겁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고 가실 종목은 아니고요. 가벼운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뭐 메디프롬보다는 시총액이 반 이상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식약처에서 조금 이제 대응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약바이오주들 그리고 치매 관련 섹터들을 그리고 이 희귀
난치성 그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제약사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공략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시트리는 내일장 시가 이하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트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이 지금 저가가 지속적으로 반등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내일장에서 눌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4,500원대까지 눌림이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장은 시가 이하에서 공략 그리고 4,500원대까지 눌림목 매수 여유롭게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6,250원대까지 최대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6,250원 제시합니다. 중간중간 AS를 통해서 목표가 다시 한번 수정 전략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안전하게 손절가 잡으시면서 내일장 시초가 이하로 공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양기비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시트리입니다. 매수가 단할 시초가 이하로 4,500원 눌림목 매수로 특별히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6,250원 그리고 손절가 4,0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서 내일장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라노스 전문가님 제가 아까요. 태양의 후에 한 거거든요. 모르셨죠? 네, 전혀 몰랐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태양의 후예인 줄 알았는데 혹시 태양의 후예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사실 잘 안 보는데 아예 안 보죠. 아예 안 보는데 이 태양의 후예는 제가 알기로는 옛날 조선시대에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뭐 최근 콘텐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콘텐츠 중에서 그야말로 인기에 좀 잠깐 있었던 또 그런 뭐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 종목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죠? 네, 오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이제 제가 이 방송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보다 좀 더 추가적으로 현재 이 기업에 대한 뭐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또 뭐 어떤 작품들이 나오면서 모멘텀이 또 남아 있는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기술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서 좀 투자 전략으로 삼아야 될지 자세하게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가 구정 전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석 전에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전에 단기 시세를 좀 취해서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해놨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고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방송보기 배너 나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설 연휴 전 단기 시세를 잡아라 라는 테마로 오늘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을 챙겨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양기비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요, 일단은 좀 전략 후약장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명절 전에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대회 그 변수들이 좀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변수에 따라서 시장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거는 선물 시장의 수급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선물 시장의 수급을 보셔야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현물로 들어가는 수급 유입도를 좀 보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당일에 선물 매수를 외국인이 해주느냐 해주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강약 조절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료 방송을 참여를 하실 때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죠. 선물 시장의 선물 수급을 봐야 현물까지 넘어갑니다. 이런 분포를 알아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편하게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일단 내일장은 외국인 수급들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기관에서 현물 매도가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너무 급하게 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같이 속도 조절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좀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좀 이벤트가 좀 많습니다. FOMC에서 또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트럼프의 연두 교섭까지 해서 뭐 정말 증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이벤트들을 앞두고 나서 또 이제 불안감이 존재하면서 매물 출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역시 뭐 구정 전에 항상 명절이 좀 길게 된다라면은 보통 이제 미리 매도를 하고 가서 그다음에 명절 이후에 사는 좀 이런 성격이 많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좀 매물 출회 가능성이 높아서 정강 후약으로 좀 이 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매물 출회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뭐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종목들이 눌림 기회를 준다라면 그때 매수 기회로 삼아 가시고 고점에서는 좀 차익 실현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춘절 얘기하셨고 또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특징주도 그렇고 오늘 히든 종목도 그렇고요. 중국 소비주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곧 춘절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때 사놔야 되는 건가요? 당연히 일단 보통 춘절이 다가올 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의 이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럼 지금 춘절 전인데 이번 주에 벌써 시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나오고 맞아요. 있는가?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중국 소비주는 상해 종합주가 지수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만큼 최근에 중국의 부채 문제에다가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적으로 따라오다 보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제대로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계속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장세가 나오다 보니 중국 소비주들이 지금 탄력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시 부양 정책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고 3월 달에 중국의 뭐 사중정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3월, 4월 갈수록 더 탄력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상으로 잠깐 예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투어라는 기업의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제가 연마다 바로 이제 연초에 이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항상 연초 대비해서 3월 달에서 4월 달에 주가가 더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보통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춘절 다가왔을 때 주가가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춘절 시기에서 조금씩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상승과 조정을 하다가 오히려 춘절 효과에서 뭐 소비가 늘었다 뭐가 나왔다 하면서 이슈가 달라붙어 주면서 3월 사이에 더 큰 상승 나와주고 또 정치적인 이벤트가 따라준다라면 그때서 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시작해서 단기 매매로 삼아 보셔도 되고 중장기 매매로 삼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의 조언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오늘은 궁금한 게 많네요. 그 설 전에 매물 출회가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조금 주가가 빠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까 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양시장 전부 다 사실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라 눌리게 된다라면 조금 하락폭이 좀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서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어찌됐건 간에 시장이 조정 나오기 전에 매물 출회가 되기 전에 또 단기 시세를 취하셔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또 설 명절 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야말로 이번 주 안에 단기 시세를 취할 수 있는 중국 관련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고 역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 소비주는 현재는 단기적인 시세가 가지만 3월, 4월까지 봤을 때는 조금 중기 흐름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격 전략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번 우려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주시면 빨간색으로 방송 보기 배너 나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란호수 전문가님 그리고 양기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